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여러분들 경기도 평택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유튜브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토요일 날인데요. 네, 저녁에 지금 한 8시 한 30분이 넘었는데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조금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데요. 네, 여러분들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모텔에 손님이 우리가 오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낮에 오시면 대실 손님, 그렇죠? 네. 잠깐 쉬어 가시는 분, 대실 손님. 대실 손님은 보통 뭐 2시간에서 뭐 한 4시간, 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사용 시간을 드리죠. 네, 그리고 이제 숙박 손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숙박 손님은, 네, 이길 다음날, 보통 뭐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퇴실을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숙박 손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손님이 몇 시에 입실하시냐에 따라서 사용 시간을 한 12시간씩 이렇게 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숙박 손님이 새벽에 4시에 오셨습니다. 네, 4시에 오셨어요. 그럼 이 손님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네, 뭐를 물어봅니까? 네, 요금 안 물어봅니다. 뭐를 물어보냐면 몇 시까지 퇴실해야 됩니까? 라고 꼭 카운터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카운터에서 우리 실장님들이 원칙대로 다음 오전 12시까지 네, 퇴실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1시까지 꼭 퇴실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손님들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박을 안 하고. 네, 그래서 모텔 황제가 운영을 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요. 4시에 입실을 하셨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12시간 이렇게 사용하시면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예, 바로 얼마입니까? 바로 그럽니다. 예, 일단 호응이 좋아요. 예, 5만원입니다. 손님이 바로 지갑을 만지작 하죠. 네, 이렇게 보면은 지갑이 보입니다. 네, 딱 보면은 5만원짜리가 제 눈에도 띄어요. 사장님, 오후 4시에 퇴실하시는데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5시나 6시까지도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사장님들 현금 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4시까지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잠을 자다 보면, 쉬다 보면. 그러면 손님들이 더 좋아합니다. 더 호응도가 더 좋아요. 2시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신사임당 뽑아서 바로 주시죠? 두 손으로 줍니다. 오히려 손님이 두 손으로 곱게 줘요. 네. 이렇게 해서 숙박 손님은 여러분들 몇 시에 입실을 하시든지 간에, 특히 새벽 시간에 오시는 분은요, 최소한 12시간은 줘라.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새벽 6시에 오셨어요. 저녁 6시까지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손님 뭐 낮에 퇴실 안 시킨다고 퇴실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6시에 나가셨어요. 청소하고요. 청소하고 이 방을 한 10시 넘어서 판매하면 됩니다. 예, 환기 좀 시켜놓고 숙박 손님 파시면 돼요. 그렇죠?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매출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춥고 그러면은요, 숙박 손님 중에 어떤 유형이 생기냐면요, 낮숙이라는 손님이 생깁니다. 낮숙. 낮숙. 낮숙은 바로 더블을 의미하죠. 더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이나 사업을 하셨던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사장님들께서는 뭐 바로 이해를 하시죠? 예. 먼저 이제 낮숙이라는 개념은요, 낮에 숙박을 하는 개념이에요. 낮에 잠깐 쉬는 게 아니고요, 낮에 숙박 시간만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금이 숙박 요금이고요, 사용 시간이 숙박 사용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더블과 이퀄이 되냐면, 객실이
객실이 30개입니다. 30개인데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인데 낮숙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숙박을 저녁에 만시를 채웠습니다. 30개를. 그럼 숙박이 31개죠? 31개예요. 객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더블이라고 그러죠. 그럼 더블 1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더블은 일반적으로 실장님들께 어떤 그 더블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죠. 뭐 더블 1개당 뭐 10,000원씩 보통 이렇게 주는데요. 10,000원씩 줍니다. 그럼 더블이 3개가 나왔다. 그럼 매출이 12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거고요. 그렇죠? 12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거고, 그날 근무하신 실장님께서는 인센티브 3만 원을 벌어가는 거죠. 월급을 제외한 인센티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낮숙은 바로 더블과 연관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더블 손님을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더블 손님은 여러분들 VIP 손님이에요. VIP 손님. 낮에 대실이 아무리 많이 온다 해도 뭐 공실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공실 남겨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숙박 하나라도 팔아서 4만원, 5만원씩 매출 올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 낮숙 손님은 VIP 손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낮숙 손님이 보통 오시는 시간이 몇 시냐면은 보통 한 8시, 아침 8시부터 12시 이전에 이렇게 오십니다. 이전에 오세요. 손님 나이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보통 이제 20대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20대 손님이 많이 오세요. 이 시간까지 술 먹고 놀고 하다가 이 20대 손님이 많이 오시고요. 30대 손님도 오십니다. 30대. 40대 손님도 오세요. 50대, 60대는 이제 거의 안 오시죠. 30대, 40대 손님은 어떤 이유로 올까요? 서로 둘이 죽고 없어서 못 삽니다. 연인들이. 하지만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댁으로 귀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여기서 숙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이제 집으로 귀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뭐 다른데 뭐 좋은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느니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에서 우리는 두 손만 꼭 잡고 모텔 방 안에서 손만 잡습니다. 두 손만 꼭 잡고 TV를 보겠다, 영화를 시청하겠다. 이런 손님들이 이제 낮숙을 찾는데요. 이 낮숙 손님들이 오시면 먼저 물어봅니다. 이 손님들이 카운터 실장님들께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십니까? 행색을 딱 보죠. 이 시간에 숙박 손님이 오실 일은 없죠. 잠깐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아니요, 좀 자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몇 시까지 퇴실을 해야 됩니까? 라고 꼭 물어보죠. 그러면 모텔 황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죠. 12시간은 드려라. 12시간. 8시에 오셨으니까 저녁 8시까지 드리는 거죠. 그렇죠? 20시까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2시에 오셨어요. 정오에 딱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자정까지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이 시간까지 드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청소 직원이 퇴실하기 전에 퇴실을 시켜야 그 방을 청소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손님께 양해를 구하죠. 어떻게 양해를 구하겠습니까? 사장님, 원래는 저희가 12시간씩 드리는데요. 죄송한데 우리 청소 직원이 퇴실 시간이 11시에 퇴실이 아니고 11시에 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장님, 오늘 좀 죄송하지만 오늘만 10시 한 40분까지만 좀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케이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현금을 유도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12시가 아니고 청소 직원 퇴근 전까지만 퇴실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그 방은
301호라고 하면 301호는 맨 마지막에 숙박을 받으면 되겠죠. 네, 30번째 방이라면 네, 30번째 판매라면 되고요. 객실 수로는 31개째겠죠? 네, 31개 더블 하나 나왔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낮숙 손님을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네, 낮숙 손님을 많이 받는 모텔이 있고요. 낮숙 손님을 받지 못하는 모텔이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바로 노하우죠. 노하우. 네, 경험입니다. 경험. 모텔 황제가 카운트에 있습니다. 네, 아침 8시쯤 됐는데요. 아주 건장하고 네, 분위기 좋은 청춘 남녀가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요. 다리에 힘이 좀 풀렸습니다. 네, 술을 많이 드셔서 다리에 힘이 좀 풀렸어요. 이분들이 대실비 2만원 주고요. 4시간 안에 퇴실할 수 있을까요? 4시간 안에 술이 깰 수 있을까요? 들어가자마자 잡니까? 네. 4시간을 드린다 한들 잠을 주무시는 시간은 2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거예요. 예, 2시간은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을 주무시는 숙면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술이 깰까요? 깨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하고 이제 실랑이를 해야 돼요. 실랑이를. 예, 퇴실하세요. 예? 사용 시간이 4시간이 넘었습니다. 퇴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손님들이 자다가 비몽사몽이 갔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카운터 실장님들이 사장님한테 혼나니까 추가 요금을 더 주시고 쉬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손님이 몰라요. 비몽사몽인지. 나갈 때 드릴게요. 그러면 카운터 우리 실장님들은 그 손님이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그럼 자기 돈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입금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 결제해 주시고 더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를 하죠. 네, 그러면 그 손님은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텔 황제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손님들은 대실 사용 시간을 오버할 것 같다. 네, 그러면 대실비가 2만원이고요. 숙박 요금이 4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손님이 다행히 4만원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4만원 먼저 부르죠. 4만원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시간을 12시간 드릴게요. 네, 저녁 8시에 퇴실하십시오, 사장님.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차라리 숙박으로 사용하시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근데 손님이 4만원이 있으면 다행인데 4만원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 3만원밖에 없습니다. 3만원밖에 없어요. 다 술 사먹고 딱 보니까 3만원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만원을 받고 숙박으로 결제를 해서 저녁 8시까지 드리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실요금 2만원, 4시간 플러스 만원에서 시간 4시간에 만원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2시간이겠죠? 네, 그러면 6시간입니다. 6시간. 오후 2시까지만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손님께 응대하는 게 나을까요? 모텔 황제라면 전자를 선택합니다. 전자를. 그러세요, 사장님? 그러시면 3만원만 주시고요. 네, 오늘은 3만원만 주시고 8시까지 푹 쉬었다가 가십시오. 단, 사장님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사장님께서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제가 만원 DC 해드리는 겁니다. 할인해드렸으니까는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4만원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무셔야 되니까 객실 따뜻한 방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객실을 이제 안내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 손님은 술이 아무리 많이 취했어도 다음 저녁에 퇴실할 때쯤 되면 여기 모텔이 참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참 친절하구나 라고 그 느낌을 갖고 퇴실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또 술이 취하죠. 사람들이 또 술이 취해요. 둘이 손잡고 한 8시쯤 됐어요. 또 술이 취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 모텔을 찾아옵니다. 무의식 중에 오는 거예요. 거기가 옛날에 좋았으니까. 상호도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찾아서 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골 손님이 되는 거예요. 단골 손님. 이렇게 하나씩 한 팀씩 단골 손님을 유치해서요. 매출이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출.
단체로 와가지고 객실 10개씩 잡아서 매출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손님은 자주 없습니다. 예, 한 팀, 한 팀, 한 팀, 그분들의 개성,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응대를 해줘야만이 매출의 상승 요인에 플러스 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낮숙 손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과연 객실은 어떤 객실을 판매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호실을 판매를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객실이 물론 이제 빈방이 있으면 빈방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1층이고요. 2층도 객실이 있고 3층도 객실이 있어요. 5층도 객실이 공실이 있고요. 6층도 객실이 공실이 남아 있습니다. 8시에 카운터로 왔어요. 둘이 손 꼭 잡고 왔어요. 여자는 한쪽으로 침을 좀 흘리고 있습니다. 술을 좀 많이 드셨나봐요. 그러면 이 손님을 2층, 3층, 5층, 6층 어느 방을 판매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하나의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2층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2층은 춥습니다. 낮에 추워요. 낮에 여러분들 난방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들. 그쵸? 예. 전기세나 뭐 가스비나 기름값 얼마나 비쌉니까? 2층은 거의 이제 대실 손님을 받지 않는 방이기 때문에 2층은 난방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요.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층은 추워요. 2층은 상대적으로. 2층을 판매하면 안 되고요. 5층, 6층은 여기는 노얄층이죠. 노얄층. 1층은 주로 이제 대실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방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숙박도 받아야 되는 방이에요. 숙박도. 그렇다면 정답이 나오죠. 3층입니다. 3층이 제일 좋은 방이에요. 판매하기가. 낮숙은요. 뭐 2층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각 층마다 공실이 있다면 3층이 제일 판매하기 좋은 방이고요. 이런 끝방 있지 않습니까? 끝방은 상대적으로 추워요. 그 끝방은 상대적으로 춥습니다. 춥다고 막 인터폰 올 수도 있어요. 막 술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운데 방 있죠? 이렇게 가운데 방. 가운데 방을 판매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낮숙을 판매를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리는데 아주 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을이나 봄에는 낮숙이 별로 안 오세요. 여름에도 좀 별로 안 오시고요. 언제 많이 오시냐? 겨울에 많이 오십니다. 낮숙은. 왜 그렇죠? 춥기 때문에 그러죠. 밖에 있으면 추워요. 어디든지 빨리 들어가서 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낮숙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낮숙에 대해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낮숙에 대해서 오늘 보텔 황제가 정확하게 매출과 연관을 지어서 정확하게 강의를 드린데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이고요. 물건번호 118-2267번입니다. 118-2267번이고요. 사용 승인 1994년 12월 23일 날 본 물건의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대지 면적 381평,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죠. 연면적 351평. 매가 건물주 동야에 22억에 진행하고요. 현재 소유권자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최대 융자 16억, 현재 융자 8억, 따라서 실인수가 6억으로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월 매출 3,500만원, 계절적인 요인의 변동 없이 3,500만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의 변동 없이라는 단서를 다른 것은 바로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반적으로 계획 관리 지역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출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텔은 계획 관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 월 매출 3,500만원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객실수 28개, 주차 어떻습니까? 대지 면적이 381평이니까 충분하겠죠.
공시지가 한 평당 97만 578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평택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이고요. 본 모텔은요, 소유자께서 2012년에 본 모텔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임대를 한 번도 주지 않고 꾸준히 직영으로만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고요. 취득 당시 내부에 대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을 완료하셨고요. 취득 당시에 해당 모텔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서 수평 증축에 허가를 받아서 내부 리모델링 시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증축을 하셨고요. 객실이 이때 취득 당시에 34개였습니다. 34개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대수선하시면서 객실을 28개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습니다. 허가를 받으셔서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보시면 위반 건축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객실을 28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객실당 객실 평수가 더 넓어졌겠죠. 객실 평수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손님들의 효용도가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나 객실을 28개로 이렇게 대수선한 거는. 왜냐하면 역세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세권이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객실 수가 많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28개면 아주 훌륭한 객실 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소유자께서 판단을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매가는 현재 22억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23억에서 모텔 황제가 1억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억에 소유자의 동의하에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대실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실 같은 경우는요, 해당 모텔이 평일날 일요일부터 우리가 목요일까지는 평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죠.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고객이 오고 계시고요. 주말, 금토죠? 주말에는 대실이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입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숙박은 평일날은 만실이 되지 않습니다. 만실은 안 되지만 주말은 금토일날은 숙박도 다 만실로 현재 형성되어 있고요. 보통 주말에는 간판풀을 키지 않는 상태에서도 대실이 숙박이 만실이 많이 된다고 하세요. 물론 이제 겨울이니까 우리가 이때는 일몰이 좀 빨리 오죠. 그래서 한 5시쯤 되면 간판풀을 다 켜야 되는데요. 겨울에는 5시에 간판풀을 켜서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간판풀을 켜지 않는 상태에서 숙박은 만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겨울이기 때문에 한 9시나 10시 이전에는 숙박도 만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모텔은 계획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계획관리지역인데도 매출이 상당히 꾸준히 잘 나오고요. 대실, 숙박, 기본 매출은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월 매출이 3,500만원 꾸준히 나온다.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근거로 나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왜 이런 요인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을 대분류를 했을 때요, 도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대분류로
네, 자연환경, 네, 보전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인접한 관리지역, 네, 도시지역에 인접한 네, 이런 관리지역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네, 개발 호재가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보다는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접근성이 유리하죠. 접근성. 네, 접근성이 유리합니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접근성이 상당히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인데요. 해당 모텔의 여러분들이 위치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네, 인접해 있는 이러한 상권에 형성되어 있죠. 네, 이러한 상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실이나 숙박도 이렇게 꾸준히 오신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획관리지역을 보실 때 또는 관리지역을 보실 때는 모텔 황제의 강의를 들으셨던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지역에 인접한 계획관리지역인지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산이나 강이나 바다 쪽으로 인접한 그러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모텔인지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물론 뭐 산이나 강이나 뭐 바다라고 봤을 때 무조건 다 나쁜 상권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쪽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이쪽은 허가가 안 나죠? 네, 허가가 안 납니다. 이쪽에 허가가 나는 거죠? 예, 이쪽에 허가가 나는데요. 이쪽에 허가가 나는데 여기에 이제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상권이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텔이 있다. 이런 거는 또 다른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지역에 인접한 관리지역에 있는 모텔은 도시지역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해당 모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물건번호 118-267번에 해당되는 물건은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모텔 매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 황제였습니다.